반갑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시험 보시고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총평하고 그 다음에 1교시 바로 진행해서 한 20분씩 해서 한 40분 정도는 1교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9회 시험 보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못 봐서. 시험 안 봤어요? 시험 어떠셨습니까? 쉬웠어요? 아, 쉬웠다. 아, 어떻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술사 시험은 내가요 공부하는 했던 곳에 나오면 쉬울 거고요. 만약에 엉뚱한 데서 나오면 어렵고요. 그 소방을 하고 있는 뭐 사이트라든가 또는 지금 소방 기술사들 소방 이번에 시험 쉬웠다며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써봐 이리 와봐 써봐 지금은 못 쓰죠. 그럼 하지 말아요 그랬습니다. 법이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나온 것 중에서도 앞에 타이틀은 다 아는 법이에요. 그런데 뒤에 들어가면 꼭 이빨 빠집니다. 그렇다고 그 이빨 빠진 걸 다 끌고 가냐?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빠진 놈은 빠꾸 놔두고 시험은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최고로 잘 쓸 수 있는 거 최고로 잘 쓰셔야 된다. 이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이 안 쓰는 문제를 써야죠. 그건 내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을 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다 못 씁니다. 그 대신 내가 아는 문제를 잘 써야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 시험은 보니까 여기저기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 거기까지 다 포함하면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까지를 법이라고 표현하면은 18문제가 법입니다. 그 다음에 13문제는 그냥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쓰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법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골고루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뭐가 많았냐 그러면 NFPA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국 걸 왜 많이 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국 법을 많이 내고 그래서 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전체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 보면은 그냥 쭉 문제만 볼 겁니다. 송수구에 연결 살수 설비에서 송수구에 설치하는 헤드수가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이유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반반입니다. 고르는 사람 반, 아닌 사람 반. 근데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를 보셨으면 쉽게 쓸 수 있는 거.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를 안 봤으면 못 쓰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 가스기의 소화설비의 설계농도, 소화농도 설명하고. 이건 쓰셨죠? 시험 보셨나요? 안 봤어요? 쓰셨죠? 심화반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피크 농도, 불활성 농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불활성화 농도하고 피크 농도는 다시 우리 쓰는 거 아니고 소화 농도하고 설계 농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소화 농도는 불 끄는 농도, 그 다음에 설계 농도는 여유율을 고려한 농도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준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서 34%의 화재공학적 의미. 이건 이미 기출이라 이런 것들은 2교시 문제는 꼭 썼어야 돼요. 꼭. 그것도 7점 맞게. 7점짜리입니다. 7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휘도하고 조도를 설명하고 이건 압니다. 휘도하고 조도는 압니다. 자, 그 대신 화재안전 기술 기준
NFTC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조도의 규정값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못 씁니다. 알면 그냥 10룩스, 1룩스 써버리면 됩니다. 어디에서? 도로터널에서. 그런 건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 안 납니까? 네? 그냥 잘 몰라요. 화재역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조도가 나와 있는 것은 비상조명등 설비하고 도로터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1룩스 10룩스 써버리면 됩니다. 그럼 점수를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1룩스 10룩스는 들어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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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눅스 나온 게 없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눅스 안 나오잖아요 지금. 스프링클러에도 눅스 안 나오죠. 나올 게 어디냐 그러면 비상조명등하고 도로터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층 건축물 거기도 있긴 한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화재하는 중에 네. 그것만 새로 정리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1룩스 10룩스 써서 대충 버무려 쓰면은 6점을 줄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고르긴 골랐어야 될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 4번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의 대체 설비의 종류별 성능입니다. 이 문제는 종류는 아는데 성능이 힘듭니다 이게. 여기는 세모였습니다. 나중에 고를 게 없으면 골라야 됩니다. (5번) 문제.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선임 기한, 수행 업무. 제가 선임 기한을 이야기 안 했는데 공동안전 관리 아니 건설 현장에서 소방안전 관리자는 공사할 때부터 끝까지. 기본이잖아요 이거. 대상, 그 다음에 수행 업무. 여기는 꼭 썼어야 돼요. 꼭. 여기도 최소 7점짜리로. 어떤 분은 저 선임 기간을 모르겠던데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써버려야죠. 공사 착공 신고할 때부터 공사 종료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꼭. 그 다음 6번 가스 누설 경보기 연소기 주변에서 설치한 설치 위치와 수신부의 음량 및 음색이 죄송해요. 여기도 화재한 얘기 중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도 화재한 얘기 중 해설서입니다. 10번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하고 적용 건축물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건축물에 몇 층 이상, 몇 층 이하, 연면적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또 적용 건축물을 또 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갔으면 그냥 거기에 층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쓰고 그 다음에 적용 건축물은 앞에 나와 있는 건축물 그대로 갖다 붙여버렸을 겁니다. 뒤에 가면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어떤 의도로 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앞에 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암기하고 쓰셨어야 돼요. 평가반에 계신 분들. 그래서 여기도 골라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포에 대해서 알면 고르고 모르면 못 고릅니다. 저도 가면 못 골랐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는 못 고릅니다. 만약에 내가 신라파이어 다녀. 그럼 고르겠죠. 이건 이 베이퍼실은 폼 챔버에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게. 자,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네.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9번 자동차 댐퍼의 재질. 자동차 극기 댐퍼의 재질은 정쓸 게 없으면 철제 쓰면 됩니다. 철제. 그 다음에 문제는 댐퍼의 작동 성능. 이 댐퍼가 제가 찾아보니까 123회 때 방화 댐퍼, 플랩 댐퍼, 자동차 조절 댐퍼, 배출 댐퍼, 작동 및 성능 기준 쓰시오 라고 해서 1교시 7번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댐퍼의 종류가 다입니다 지금. 요놈은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3회 때 1교시 문제에 다시 합니다. 방화 댐퍼, 플랩 댐퍼, 자동차 조절 댐퍼, 배출 댐퍼, 요 댐퍼들에 대한 작동 및 성능 기준 쓰시오. 1교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교시 문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온 거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모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다공성, 비다공성 문제는 신규 문제, 아닌 신규 문제.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11번 문제. 벤추리는 푸는데도 오리피스는 못 풀었다고 그랬어요, 진짜. 혹시 이 문제 푸셨나요? 안 봤습니다. 시험 안 봤습니까? 푸셨나요? 선택 안 했습니다. 선택 안 했습니까? 계산 문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계산에 유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했나요? 응. 아니, 어떤 분이에요? 어려운 벤추리를 하는데 쉬운 오리피스는 못했다고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잘하셨습니다라고 뭐라 그럴 겁니까? 풀어서 8점 맞으셨대요, 8점. 8점짜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CA, C2.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 C2가 금수성 물질인지 알면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3번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또는 충전 장소에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 화재 안전 확보 대책 다 쓰셨나요, 이건? 이건 못 쓰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면은 뒤에 10번, 11번, 12번, 13번 여기서 점수 확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잘 못 썼어. 그럼 1교시 40점입니다. 잘 못 썼어요. 여기에도 점수가 확 뛰었어. 그러면 1교시 60점 넘습니다. 그럼 보세요. 10번, 11번, 12번, 13번 다 골라야 돼, 이거. 네 문제.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7번, 9번. 이렇게 고르면 1번, 6번, 8번 제끼면 됩니다. 1번, 6번, 8번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렇게 제끼고 뒤에 있는 10, 11, 12, 13 잘 쳤어. 그러면은 발을 왼쪽 발만 펴고 주시면 돼요. 왼쪽 발만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문제 보시면 간단히 보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여기는 평가반에 계신 분들은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소방에서 국토부에서 소방 쪽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인정해서 허가 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오케이 때리면은 자기네들도 해주겠답니다. 그럼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건 화재 시뮬레이션하고 피난 시뮬레이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평가반에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셨죠, 이거? 이긴 들었죠. 아. 제가 어디 찾아가냐 그러면 일요일 날 계신 분이 계셔서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지요. 쓰셨습니까?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왜 쫓아가냐 그러면 바로 전주에 시험 봐서 쓰세요라고 문제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원본까지 던져드렸는데 안 쓰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근데 이슈사항이 생기는 것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이게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갔나 봐요. 제가 맨날 은희동 현상 맨날 제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나와, 이게. 아휴, 진짜, 씨.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시나 봐, 그분들도. 그래서, 너 너 버리라고 그랬지, 나는 낸다, 그러고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계속 나와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는 은으로 안 맞는다고요, 지금은. 이거 왜 이러나 잘 모르겠어. 자우지난간.
그래도 제가 대충은 설명은 드리잖아요. 이제 항상 반도체 그래서. 그리고 반단선. 이 반단선은 그때 나온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반단선은 쓸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원래는 1번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와 여기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1번은 못 씁니다. 그런데 모니터상에 계신 분들은 1번 다 쓰셨어야 돼요. 1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만 안 했는데 그러시면 망한 겁니다. 이 교시. 2번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3번 가스 소화 설비에서 과학, 부합, 발생 원인과 영향, 과학 배출 장치 및 과학 배출구 설계지 고려사항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액화가스계는 다 부합과 과합 걸리죠. 액화가스계. 그럼 이제 부합이 걸리는 원인, 과합이 걸리는 원인, 그게 공학적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이건. 온도가 떨어지면은 주변의 온도가 액적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기화자멸이 필요하니까 에너지 빼앗아 옵니다. 그럼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죠.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축소하게 되네요. 밀도가 높아지니까요. 부피가 축소하면은 다른 쪽보다 압력이 낮아지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게 다시 화염에서 팽창하면 그 가스가 다시 부피 팽창하죠. 부피 팽창하니까 다시 그 실의 압력은 올라가겠네요. 그 공학적인 걸 쓰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나서 배출구에 대한 배출 장치 및 과학 배출구 설계지 고려사항.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 여기 그냥 답을 안 보고 약재의 종류, 방호 대상물의 크기 또는 방호 공간의 크기, 높이, 그다음에 과학 배출구 위치, 과학 배출구 사이즈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됩니까, 이거? 과합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합이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소화 약재입니다. 소화 약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론 130이라고 HFC 125하고 어떤 게 과합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겁니다. 과합. 할론 130이라고 HFC 125하고 어떤 게 과합 많이, 요놈은 설계 농도가 4에서 5%입니다. 요놈은 설계 농도가 10%입니다. 얘가 훨씬 과합 많이 걸리겠죠. 약재량 많이 들어가니까. 요놈은 약재량 조금 들어가죠. 설계 농도가 낮으면 약재량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과합 덜 걸리겠네요. 기억납니까, 이거? 심화반이랑 기출문제 풀이반 할 때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 비슷한 문제가 138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자유유출, 무유출. 무유출은 설계 농도가 낮은 놈들, 자유유출은 설계 농도가 높은 놈들. 근데 여기서는 부합과를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이산화탄소로 비교해도 됩니다. 그럼 확 차이 나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불꽃 화재에서 최소 설계 농도가 34%잖아요, 지금. 그럼 약재량이 확 많이 들어가죠. 엄청난 과학 걸리는 거죠, 이거 지금. 이게 막 어떤 문제를 암기하고 이게 138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그래서 3번 문제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창고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서 라지 드롭 스프링클러의 정의, 헤드의 특성, 그 다음에 습식으로 설치해야 된 이유. 4번 4m 이상에서 121도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는 이유. 여기는 선택입니다. 세모입니다. 암기가 되어 있으면 쓰는 거고 화재안전 기준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쓰는 겁니다. 여기는 반은 법규, 반은 공학입니다. 5번은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포소화 설비에서 ILBP하고 프레자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을 비교하래요. 우리는 프레자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의 응용이 ILBP거든요, 지금. 프레자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하고 혼합기가 1대1. ILBP는 펌프하고 혼합기가 펌프 한 대, 혼합기 다. 이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원래는 똑같은 건데 소화 약재 펌프 한 대 가지고 혼합기 한 대 쓸 거냐?
약제 펌프 한 대 가지고 여러 개의 혼합기 쓸 거냐 이 개념입니다. 요것만 약간 복병이고 나머지 ILBP에 대한 구조 및 구성품, 작동 원리 특징 이건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1대1이냐 1대 다냐만 머릿속에 있었으면 문제는 고득점 나옵니다. 이건 쓰죠.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높은 점수 맞아야 되겠죠.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 가연성 기체의 화학 양론 조선비, 연소 상한계, 연소 화한계, 위험도, 최저 산소 농도 각각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탄을 내시로 존수식을 이용해서 2번에 나와 있는 화학 양론 조선비, UFL, LFL, 위험도, 최저 산소 농도 계산하래요. 0.55 CST, 3.5 CST. 어쩔 존수식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또 바보처럼 부탄에 또 거기 나와 있는 실험값에 LFL, UFL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0.55 CST, 3.5 CST. 여기는 20점 맞아야 돼, 20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버리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계신 분들은 2교시 문제에서 70점 못 맞으면 떨어집니다. 모니터에 계신 분들이요. 지금 모니터에 계신 분들이 1호 평가반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6번 두 분 맞으셨습니까? 하기는 했는데요. 네. LOC에 관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어떻습니까? 반 정도 썼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2교시 때는 10점 맞아요. 70점. 그래서 총점 210점 나와야 됩니다. 나올 것 같아요? 아, 2교시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네. 3교시. 3교시는 1번 옥내수 화전하고 옥외수 화전,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화재 안전 기준하고 두 개 비교하시오. 여기는 세모입니다. 일단은 세모입니다. 2번 성능유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여기는 골라야 됩니다. 꼭 골라야 됩니다. 계속 했었던 것들이라. 3번 고체 에로졸은 세모입니다. 3번 문제가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4번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서 설명하시오. 헤드와 부착면 간의 거리를 제한한 이유. 헤드하고 부착면은 얼마 이격해야 됩니까? 얼마 이내? 30cm 이내요. 왜 그럽니까? 실링 제트 플로우 빨리 타려고요. 실링 제트 플로우 빨리 타려고요.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관 또는 너비 등의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인 장소에 헤드 설치가 제외 가능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외기하고 접촉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외기하고요? 네. 그래서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아트리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타임스퀘어에 가면은 6층까지 뚫려 있습니다. 거기 높이 한 35m 나옵니다. 그 위에 헤드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왜 없습니까? 냉각. 아, 플룸이 안 올라간다. 첫 번째. 플룸이 안 올라간다.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네. 높으니까 느려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저는 답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일단은 플룸이 지금 현재 일반 고체 가열물 가지고는 플룸이 20m 이상 안 올라간답니다. 플룸이 안 올라가면은 가멸체가 동작 안 하죠. 그럼 미스나만 합니다. 감지 속도가 느려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늦은 거하고 감지를 못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제외잖아요, 지금. 제외는 뭐냐 그러면 감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감지는 하는 건 아니니까 늦어서 그렇지. 안 한답니다. 만약에 감지는 해서 늦게라도 동작하면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20m까지 지금에 있는 그냥 과거 목재 화염을 가지고는 20m까지 플럼이 안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간에 단층 생깁니다. 단층. 네, 저추죠. 그게 단층인데 그것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건데요. 실제 단체 생긴다고요? 생긴답니다. 배터리는 거 생긴다고요? 네, 생긴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전혀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골라야죠. 이게 공학적인 건데. 그 다음 5번. 배선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아크 차단기의 주 목적, 동작 원리, 특성. 누전 차단기는 104회, 아크 차단기는 130회 때, 그 다음에 128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골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뒤엔 제가 내진을 다 버려버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도 내진 설계에 관련돼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새 장비, 가동 중량, 내진 스토퍼, 지진 분리 장치. 이걸 설치 기준을 쓰라는 건지 종이를 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다음 사항을 설명 및 계산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6번 문제는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새 장비에 대한 종이, 그 다음에 가동 중량에 대한 종이, 가동 중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고, 내진 스토퍼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치할 거고, 지진 분리 장치가 뭐고 어떻게 설치할 거고,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돼요. 설치까지. 그것도 쓰겠냐고요, 이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밑에는 그림 하나는 양단 핀, 양단 자유입니다. 양단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건 양단 고정입니다. 양쪽에 다 자유롭게 그냥 자유보로 놓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양단을 꽉 잡아버리는 거고요. 이런 어이없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흔들림 많이 버팀 때는 편단 고정, 편당 자유단입니다. 배관이 움직이죠, 이거. 한쪽에 벽에 딱 붙여놓고요. 천장에 붙이든 벽에 붙이든 붙이고, 앵커로 붙이고, 하나는 배관에 걸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고정보고, 여기는 자유보거든요, 지금. 이 문제 냈었어야죠. 이거 아무 소방하고 관련 없는 문제를 왜 냈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아예 이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소방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자우지당 안 풀어요, 이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은 1번 문제하고 6번 문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써서 55점 맞아주면 해피합니다. 55점. 4교시. 스프링클 헤드 제외 장소,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화재 안전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제외 장소 있죠. 왜 제외한지 밑에 축이 달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 미니멈 18점 드립니다. 다 제외 기준 다 쓰고, 그 밑에 예를 들어 1번 제외 쓰고 왜 제외하는지, 2번 쓰고 왜 제외하는지, 3번 쓰고 왜 제외하는지, 이렇게 쭉 해서 다 썼어. 18점 드립니다. 아, 왜 20점 안 줍니까? 20점 안 줍니다. 18점 줍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서 방체질 설치 위치, 면적, 공간,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방체질 설비. 또 갑니다. 지금 혼자만 오셔갖고. 이거 쓰셨나요? 제가 안 썼다고 뭐라 그러려고요. 써야죠, 이거. 이거 다 썼으면 여기도 18점 드립니다. 20점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방시설 공사업에 따라서 소방공사를 할 때 감리업자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감리업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 공사 감리 결과의 통보에 따라서 감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완공검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운영 실태, 여기도 써야 됩니다. 여기는 감리가 뭐합니까? 라고 쓰는 거잖아요. 9가지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감리할 때 감리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서류, 당연히 감리하시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완공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운영 실태, 이거는 이제 그냥 알아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 부산 반야트리 화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이거? 감리할 때? 소방 감리하신 분이 안 계셔갖고, 이게 뭐가 왔습니까? 예. 네. 뭐 잘하시잖아요, 현장에. 소방 감리하는데 문제점. 시공사 말하는 시공사가 말은 준공이 안 됐는, 소방시설이 안 됐는데 준공 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지금. 그 다음에 준공 후에 변경시키는 것들. 그러면 감리는 최종 변경까지 남아 있었어야죠. 그걸 지금 반야트리 화재에서 집중 물고 늘어집니다. 준공도 다, 소방시설도 다 안 됐는데 준공필증 가져오라고 감리 준공하라고 쪼옵니다. 그 다음에 그 말 안 들으면 일단 그래 알았어 다 해 하고 나서 나중에 다 개보수 다시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하고 소방시설 다 잠궈놓고. 이건 좀 아쉬우면 쓰는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 대신 1번과 2번은 쓰셔야 됩니다. 그건 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소공간 소화 연구는 못 씁니다. 왜? 안 해드렸으니까 못 씁니다. 아이 좀 일찍 물어보지 그랬으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아니 참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소방청에 질의가 들어왔대요. 성능이제 설계 가이드라인에 피트 공간이나 분전반이나 배전반 여기에 위에 제목은 소공간용 소화 용구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예시에는 소공간용 자동 소화 장치라고 예시가 되어 있더래요. 그러면 어떤 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우리 그냥 소공간용 자동 소화 장치라는 건 법에가 없거든요. 지금 용어가. 그래서 법에는 가스 분말 자동 소화 장치, 할로겐 화합물 자동 소화 장치,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 장치,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청에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게 시험 보는 그 주에 누가 물어봐서 제가 그냥 청에만 답변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기준을 쭉 찾아서 자, 이 기준이니까 장치는 뭐고 용구는 뭐냐라고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청을 줬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버려주셔야 돼요. 자, 그 대신 뒤에 넘어가 봅니다. 거실 제한 설비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치 대상 적용 기준. 거실 제한 설비입니다. 설치 면제 기준, 그 다음에 설치 제외 기준. 이런 것들에 쓰시죠, 이건. 제가 맨날 그 화재안전 기준에서 암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이거. 501하고 501A는. 그 다음에 도로터널. 501, 501A. 뭐냐, 그러면 501은 재원설비, 501A는 특별 피난 계단 및 부속실 재원설비. 항상 암기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터널. 그 다음에 전기 저장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 한 10번도 더 암기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소방부, 여기는 KDS 32 2020에 따라서 여기도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에 3번에 자가발전 용량 산정 방법은 알아요. GP법으로. 근데 문제는 소방부하고 비상부하에 대한 정의, 여기 KDS 기준으로 써라.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종류, KDS 기준으로 써라. 그 다음에 허용 전화 강화 개수식을 쓰고 그 표 써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알고 있는 건 3번밖에 없어요. GP법 관계식. 이거라도 암기되어 있으면 쓰고 이게 암기 안 되어 있으면 이게는 못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세모. 그러면은 4번 문제 버리고 6번 문제 세모고 나머지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 법입니다. 1번도 법, 2번도 법, 3번은 반만 법, 4번도 법, 5번도 법 이러네요 지금. 근데 법이 이미 법입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법. 예상 안 했는데 라고 하면은 앞으로 예상해서 공부부터 하십시오. 이 문제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 법은. 이렇게 해드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9페이지 보시면 139회 보니까 기출문제가 똑같이 10문제, 응용문제 10문제, 신규문제 11문제. 그런데 그 신규 문제는 신규 문제 아닌 신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다공성 물질과 다공성 물질의 화염 확산 속도. 그건 완전히 신규 아닌 신규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바꿨을 때 해야 될 일들. 그것도 신규인데 다 이미 했던 것들인데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응용 문제하고 기출 문제에서 기출 문제 32%, 응용 문제 32%, 응용 문제는 반은 기출, 반은 신규입니다. 그럼 이게 쪼개면 15% 되네요. 그럼 32% 더하기 15%는 47%가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 안 하고서는 못 갑니다.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건 뭐 참조하시고